미국 국무부가 내부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비정상적 활동을 감지하고 추적 조사를 했더니 중국이 서구 사회의 모든 컴퓨터에 대한 암호화를 해독하고 이를 통해서 사이버 방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양자 컴퓨터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슈퍼컴퓨터의 위협, 그리고 두려움 넘어서 악몽이 될 수 있을지 와이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자 지면을 통해서 미국 국무부의 한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빅 옐로우 택시라는 별명을 가진 내부 IT 보안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포착하고 경고 사인을 발령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중국 정부 해킹그룹 코드명은 스톰 0558인데요. 이 스톰 0558이 수백 명의 미국 정부 관리의 이메일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중국이 서구의 모든 컴퓨터에 암호를 해독하고 사이버 방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를 개발했을 수 있다. 이런 무서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작년 6월 15일에 발견된 이 해킹의 피해자로는 지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가지고 주중 미국 대사, 미국과 영국의 고위 관리 및 정치인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들과 미국 사이버 방어 기관인 CISA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핵심적인 암호화 키인 디지털 키를 중국의 해커들이 훔치거나 유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키를 해커들이 소유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잠금 해제 당할 수 있고 전 세계 고위 관리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만약 이용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의 해커들은 국무부에서만 약 6만 개의 이메일을 훔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메일을 탈취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전문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중국의 해킹을 발견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6월 26일 중요한 디지털 키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ISA는 보고서에서 작성일 현재까지 스톰 0558이 디지털 키를 어떻게 언제 획득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CISA 보고서에서 제기된 또 다른 가능성은 내부자가 수년 전에 정보를 훔쳤을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해킹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런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해킹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국이 이런 엄청난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을 확률이 제로보다 작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 당국이 이번 중국에 의한 해킹을 공개했다는 점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 발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텔레그래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에 의한 미국 정부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을 했을까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이튼의 본사를 둔 스타트업 유니버설 퀀텀의 최고 경영자인 세바스찬 웨이트는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미국에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의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면 미국 같은 서방의 모든 정보들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 기술은 미래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물리학 및 입자의 특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고급 계산을 수행하는 최신 슈퍼컴퓨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진법과 영에 의존해서 작동하는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최신 코딩 시스템을 쉽게 풀고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게리슨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전직 정보 책임자인 아담 마루야마는 양자 컴퓨팅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전송적인 데이터와 미사용 데이터를 보호하는 대부분의 최신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보안 생태계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강점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적대국이 비밀리에 양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미국과 영국의 보안 당국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기술의 출현을 Q-Day라고 부르면서 이런 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소위 포스트 양자 암호화에 대한 연구를 시급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양자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독할 수 없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 발전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 만큼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을 갖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양자 컴퓨팅으로 기존 암호를 전부 풀 수도 있고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은 절대 풀리지 않는 보안 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양자 컴퓨팅 기술, 중국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에서 각각 세계 1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미중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이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은 앞섰지만 중국이 인공지능,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또 신흥 분야인 양자 컴퓨터에서 맹추격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은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 153억 달러, 한 20조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0년 중국 과학자들은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속도로 물리 문제를 해결해서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혁신은 입자 물리학의 난해한 영역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실제 응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호 해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양자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조차도 이런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업계 소식통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니버설 퀀텀의 웨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암호화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면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더 강화된 초대형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단계에서 중국의 양자 컴퓨터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암호화 체계를 해킹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 의한 해킹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해킹을 당했음에도 그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혹시나 중국의 양자 컴퓨터에 의한 해킹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물론 중국이 과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미 국무부 이메일을 해킹했을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그 말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에 의한 해킹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미국의 2배 이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중국 연구팀이 세계 최고의 미 구글의 양자 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복잡한 계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이 분야에서 중대 진전을 이뤘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그런 발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 발전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이 양자 컴퓨터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 8개 기업과 연구소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이 주고받는 기밀 통신 암호의 해독, 그리고 대스텔스, 대잠수함 기술 같은 중국의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도 중국의 양자 컴퓨터 발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먹을 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진짜로 중국이 미국의 심장부에 또아리를 틀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TN의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